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랄랄라입니다. 랄랄라 씨, 네.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고 꿈나무고 국가 본질 그 자체인데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나 봐요. 네, 저도 맞아요. 그렇지만. 네. 2014년 출생아 수가 1970년 출생아 수의 절반도 안 된대요. 어머나. 이러다가 몇십 년 후 한국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네. 늙은 국가 되겠송? 2040, 50년 되면은 정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고 어떤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참 걱정이에요. 늙은 국가 좋지 않잖아요. 네, 좋지 않죠.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히랄라 아나운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요? 뭔 줄 알고. 네, 말해보시겠어요? 네. 어렸을 때만 해도 나라의 슬로건으로 저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세웠었거든요. 맞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베이비붐 세대 네. 이후에. 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맞아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다른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저 이거 공감합니다. 네. 제가 딸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많이 낳다보면 거지가 된다 이런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또 66년에는 세 자녀만 3살 터울로 낳아 35엔 출산을 끝내자. 아이고. 3335 이런 정책을 내세웠네요. 하긴 중국에서도 소황제라고 해가지고 네. 한 명만 낳는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또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80년대에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자식 욕심 그만 내고 하나만 낳아 훌륭하게 키우자.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네. 그런 선언문들이네요. 이렇게 출산율을 떨어뜨려 놨더니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한번 떨어진 출산율 아직까지 2016년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됐죠. 네. 또 결혼 시기도 문제죠. 결혼 맞아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요즘은 평균 결혼 연령이 30살 이후, 32살 이러는데 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겠죠. 출산 후 결혼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는 연이은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데 네. 노사안이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 문제지만 이 저출산 극복하려면 결혼 정년기의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담 없는 그런 환경, 나라가 조성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요즘에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던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표어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 표현인데요? 출산 장려 표어. 네. 잘 만들고 잘 낳자. 이 사회를 잘 만들고 네. 아이들을 잘 낳자. 아주 좋은데요? 잘잘 표어. 잘잘표. 네. 어쨌든 이 아이들, 베이비. 네. 베이비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건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네, 3월 22일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아기로 아장아장 시작해볼까요? 아장 아장.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리 부탁해 네, 출산 장려곡이죠.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출산하고 싶으세요? 아, 제가요? 네. 그 출산 장려금이 동네마다 틀리대요. 다르대요. 오, 동네마다요? 네,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아마 강남 같은 데는 출산 장려금 많이 주겠죠? 아, 땅값에 비례하는 건가요? 글쎄요. 건물값에? 네.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출산 장려금 많이 주는 동네 어딘가요? 뭐 이런 막 질문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사실 다 달라요. 이 지방자치니까. 네. 그렇구나. 네. 돈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돈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다는 전제 하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책정된. 저도 돈 많이 쓰고 싶은데. 저희 동네는 안 될까요? 네. 네. 오늘 3월 22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순위 얘기를 뚝 안 하네요. 또 연연이 이제 뚝 끊겼나요, 우리가? 그래도. 네. 이게 참 버릇이에요. 계속 체크를 하게 돼요. 오늘은 누가 후기를 남겨줬을까? 오늘은 어떻게 답장을 써볼까? 답글놀이. 네. 답글놀이 재밌죠. 네. 저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밌는 거 중독. 처음부터 할걸. 뒤늦은 후에.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네. 그래도 뭐, 100대, 200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남은을 언제 볼 수 있죠? 정오를 부탁해 다시 듣기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저 하나 후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네. 들어보자 톡톡님께서 저희 주말판을 보셨나봐요. 네네. 보셨는데, 남기신 말이 짠하다고. 제 느낌은 좀 몇 점을 주실까 했는데, 그냥 짜네요. 그냥 짠하. 고생하신 것 같아서 짠하다고. 그냥 짜네요. 그런 느낌?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200등 한 느낌? 약간 앞으로는 짠하지 않고 저희가 짠하고 슈퍼스타처럼 나타나는 정우를 부탁해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주신 분들 또 만나러 갈까요? 처음으로 출첵해주신 분은 한 분 있네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우리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주 재간둥이들. 재간둥이님들 만나러 갈게요. 오늘 정말 이게 1분 전에 오신 분이 제일 처음 오셨는데 14분에 오셨어요. 네, 웅나정부 출첵 랄라랄라 히랄라님 반가워요. 그리고 이쁜 웅이님도 반가워요. 오늘은 정시 출첵하셨어요. 팔라스님 오셨네요. 우리 팔라스님. 근데 엘비스 33님, 우리 반장님이 1분 빨라서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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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엘비스 333님 1등, 다시 한번 1등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처음 보시는 분이 등장. 네, 처음 여기 출석해 주셨네요. 나는 홍이당님. 나는 홍이당. 나는 홍이당. 네, 우리 홍이당님 너무 잘 오셨고요. 처음으로 출첵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엘비스 333님이 반장이라고 앞으로 출석 도장 찍으셔야 되거든요. 랄님과 웅이님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길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마님이 선마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랜만인 듯한 느낌. 독감에 걸리셨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독감 걸리셨군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셨는데 이 좋은 봄날에 독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선마님 따뜻하게 입으셔서 독감 다시는 걸리지 않길. 근데 독감이란 게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리죠? 뭐 바로 잘 걸리진 않죠. 다행이네요. 네. 독감 났는데 또 걸리면 정말 재수없죠. 맞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위로가 될까요? 바본주 김은주님도 오셨어요. 네, 이른 점심 먹으러 갑니다. 떡볶이와 어묵 먹어용. 만난 정오 들으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떡볶이. 안 먹은 지 오래됐죠. 떡볶이 먹고 싶다. 그렇죠. 떡볶이에도 어묵이 있죠. 떡볶이 그리고 어묵도 또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튀김까지 이렇게 떡볶이에 묻혀가지고 순대. 먹으면 순대도 무쳐 먹고 찍어가지고 순대는 찍어 먹고요. 네, 그러면 뭐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와요. 맛있어서. 저 오징어 튀김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세요? 뭐 튀김 다 좋아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말이도 좋아하고. 김말이 맛있죠. 바본주 김은주님이 우리 반장님 잠깐 어디 가셨냐고. 반장님 어디 안 가십니다. 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엘비스 333님과 바본주님 서로 막 웃으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헤헤헤헤. 지금도 웃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호이님, 따사로운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호이? 호이? 네. 우리 로니님도 오셨고요. 네, 저도 반가 네. 오랜만에 잘 오셨습니다. 에벨리거님도 오셨어요. 네, 봄 날씨입니다. 봄도 해피 메리메리 부탁해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분식은 사랑입니다. 네, 올소. 저도 밀가루 이거 너무 좋아해서 밀가루 중독자 수준인데 어쨌든 분식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수희당님. 어제도 이 미키마우스가 꽃 들고 있는 걸 네. 올려주셨는데 네. 오늘은 미키마우스가 훔쳐보네요, 저희를. 네, 수희당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댓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코너로 넘어갈게요. 정우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아우 희순아 저 악 쓰는 애 누구야? 쟤는 바로 중년 아이디. 지금 방금 왔거든. 왜 이렇게 학생들이 악을 쓰는지 쉬는 시간만 되면 악을 써가지고 보청기 다 망가졌어. 보청기? 너 귀가 혹시 안 나 들려? 음악을 이어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좀 일찍 상했어. 진짜? 희순이도 그 항상 이어폰 웅대웅 바보 멍청이 멍충이 바보 바보 멍충이라고 했지? 들렸다. 그런 얘기 다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보다. 선생님 오신다. 자, 반장. 차렷, 여중셔 차렷, 존경하는 웅쌤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히랄라 학생. 존경하는 웅쌤, 반갑습니다. 히랄라 학생. 존경하는 웅쌤, 어서 저 시켜만 주십시오. 히랄라 학생 말 잘 듣는 건 좋은데 그렇게 너무 또 학생들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교무실에 남아요. 오늘 끝나고. 교무실에 남으라고요? 제가 선생님인가요? 교무실로 와요. 네. 수업 끝나고. 네. 지난주에 어떤 수업했었죠? 투표요. 투표 아니잖아요. 무조건 투표라 그래요. 그거. 네. 허니. 이승만 허니. 네, 이승만의 그 뻐꾸기에 대한 뻐꾸기랑 허니. 네, 이승만의 그 화려한 뻐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이승만과 이분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조봉암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우리의 기억에 잊혀졌죠. 네. 언제부턴가. 네, 맞아요. 최근에 다시 조봉암 선생님이 다시 또 이렇게 무죄 판결 받으면서 2011년에 다시 또 우리한테 알려지고 있는데 좋은 사람들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줘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요. 없죠. 지금 배워요. 네. 뒤늦게. 조봉암 선생님 1899년 강화도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구 선생님이 1876년도 출생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보다 한 23살 정도 동생이에요. 누가요? 조봉암. 김구, 조봉암. 네. 그리고 또 이승만은 또 김구보다 약간 위고. 이승만, 김구, 조봉암. 그렇죠. 조봉암 선생은 1921년 7월 일본으로 유학한 이래 상하이에 잠시 머물렀던 것을 빼면은 소련, 중국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승만과 조봉암의 첫 만남은 아마도 해방 후였던 것 같아요. 해방 후요? 네, 해방 후. 그 전에도 만났을진 모르겠지만 어떤 그 기억이 나는 회고에 따르면은 해방 후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1945년 이후? 그렇죠. 1948년. 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50총 선거? 그렇죠. 50총 선거. 재헌국회 개헌 무렵에 이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승만이 국회 연단에서 이제 내려오던 조봉암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툭툭. 어깨빵. 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가 조봉암인가? 네. 이러면서 아는 척을 했다고 해요. 왜요? 이제 조봉암이 이 당시에 아주 주목받고, 주목받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이승만도 조봉암을 익히 들었겠죠. 아, 그래서 괜히 친한 척? 친한 척, 글쎄 한번, 자네가 조봉암인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네요. 네. 당시 이승만 나이가 74이라고 하니까 그전에도 혹시 만났을 수도 있지만 뭐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20년대 초반 조봉암은 당시 조선의 열혈 청년들이 거치던 코스를 그대로 밟습니다. 혹시 동주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어요. 네, 동주 보면은 윤동주 그 연희전문대학 지금은 연세대죠. 맞아요. 연희전문대학에 들어가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네. 그 당시는 다 이렇게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열혈 청년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더 척박했겠죠. 공부하는 게. 적진으로 출동? 적진으로 출동.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는 더 이런 교육 쪽에서는 그 당시까지는 선진국이었겠죠. 선생님.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네. 나무늘보 닮았어요. 선생님이요? 네. 네, 계속하시죠,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네, 윤동주는 한참 후인데요. 42년에 이제 도쿄 니쿄 대학에 니쿄. 네, 진학을 하죠. 사실 그때 송몽규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 참. 네. 송몽규를 따라서 교토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송몽규만 이제 합격이 되고 윤동주는 교토에 가고 싶었지만 떨어져서 이제 도쿄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1920년대 초반 조봉암은 일본 주오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죠. 정치학. 네. 그런 공부를 하던 도중에 동경에서 박열 등과 결성한 아나키스트 조직 흑도회에 잠시 몸담게 됩니다. 흑도회요? 흑도회. 그러면서 그 조봉암은 사회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네. 네. 그리고 1922년 10월 23살의 어린 나이에 소련의 이제 베르노이진스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연합대에 조선 대표로 참가하죠. 23살 때 조선 대표로 이제 공산당, 고려공산당 연합대에 조선 대표로 참가하고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모스크바로 발길을 러시아? 네, 돌립니다. 왜냐면 공부하기 위해서죠. 공부하려고 일본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네. 근데 왜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하필 모스크바로 갔을까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렇죠. 그거는 바로 그런 거 맞나요? 그 이유는 모스크바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최고의 학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죠? 바로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네? 뭐라고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이요? 네. 호치민 같은 제3세계 혁명 영웅들이 종종 유학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글쎄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국제 고급 빨갱 네? 뭐라고요? 국제 고급 공산당 연수원쯤 된다고 할까요? 네. 근데 그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귀환하게 됩니다. 지금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흔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1920년대 중반은 조선은 사회주의자 천지였어요. 맞아요. 네, 사회주의. 20년대가. 네, 1920년대는 사회주의자 천지였어요. 사회주의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먼저 의견 들을래요. 그리고 저도 수위를 조절할래요. 이제 사회주의로부터 갈라져 나온 대표적인 정치 사상으로는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사회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회민주주의, 이제 북유럽 등에서 채택한 네.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계량주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회민주주의가 참 좋고 부럽고 그쪽이 좋아요.
네, 저도요. 근데 저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그래도 가장 높게 사는 거는 네. 그래도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한다는 네. 거 똑같이 그거 하나는 그래도 저는 굉장히 높게 사요. 네, 평등하게 생각하지만 공산주의는 인간은 동기부여가 없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죠. 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금 뭐 사실상 뭐 쇠퇴하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조봉암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산대학을 조기에 좀 수료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공산당 결성 1925년에 공산당 결성의 그 대단원을 열게 됩니다. 조봉암은 코민테른이 승인한 조선 최초의 정식 공산당인 조선공산당의 발기인이자 청년조직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코민테른이 뭡니까? 코민테른이 코미니티스트 인터내셔널, 코민테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 아닙니까? 1919년 3월에 러시아 공산당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소비에트 공화국의 창립을 위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조직을 이렇게 모은 거 아니에요. 그게 코민테른인데 이 코민테른이 우리 조선에 승인한 조선공산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이제 조봉암이 선출이 됐죠. 26살 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직책을 얻은 거죠. 와,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이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가했던 공산주의자 가운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요? 바로 그 유명한 박헌영. 아, 박헌영. 네, 박헌영입니다. 이 박헌영 때문에 이제 조봉암이 또 이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이야기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할게요. 우와, 기대돼요. 네. 어쨌든 이 박헌영과 조봉암은 사실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 독서 클럽이라고 하는 신사상 연구의 초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활동 초기부터 한솥밥을 먹던 동창이자 또 조선일보에서 나란히 기자 활동을 했던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박헌영과 조봉암은요. 해방 후에 이들의 우정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 제가 다음 주에 또 우리 히랄라 학생 또 청취자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조봉암, 청년 조봉암 일본 총독부가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눈엣 가시 없애버려. 뭐? 체포 대상 1억겠죠. 현상금. 그렇죠. 현상금 뭐 10억 원이겠죠. 고려공산 청년회 중앙집행위원이자 뭐 또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1925년 총독부가 이제 조선공산당 간부들 일망타진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마침 조봉암이 상하이에 출장을 가요. 네. 그 모스크바 코민테른 본부에 파견을 갔거든요. 그래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네. 위기를 모면한 조봉암. 근데 이제 이 이후로 이 상하이에서 7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사실 좀 약간 망명? 돌아오면 체포되니까.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네. 이 기간 동안 조선은 이제 많이 변해요. 사회주의자 내부의 계파 간 갈등도 불거지고 또 이 조봉암은 또 이 반대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상하이에서 잠시 7년 동안 쉬기는 했지만 조봉암 사실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원조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아. 그렇죠. 원조 공산주의자로 20대를 보낸 조봉암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뭐 나중에 좀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죠. 한편 이때 이승만은 사회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승만은 사회주의 싫어했어요. 당연하겠죠. 뭐 지퍼보나 많아겠죠. 원래 공산주의 사상에 호기심이나 이승만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네. 당연하게. 근데 이승만도 1933년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네, 모스크바에서 뭐 공산주의 빵. 이쪽에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국수. 이런 심정으로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핵 열차에 몸을 실은 적이 있대요. 근데 모스크바역 뭐 그 당시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게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모스크바 역 플랫폼에 내려보지도 못한 채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면 소련이 이승만을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소련이 이승만을 싫어하는 만큼 수업을 꼴통알티가 싫어해요. 그래서 도망갔지롱. 그래요? 히랄 학생 네. 이렇게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고 이러는 거 못 써요. 친구를 고자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고자질하면 손 들고 있어야죠? 네. 손. 네. 나만 괜히. 네. 친구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잘 인도를 해야지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고 그럼 못 써요. 친구야 같이 수업 듣자. 그렇죠. 어쨌든 이 모스크바 출장에서 개망신을 당한 이승만. 아니 내리지도 못했잖아요. 뭐 얻어먹을 겁나 하고 갔는데. 열차 여행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냥 다시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개망신 당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를 두고 복수합니다. 살면서. 어떻게요? 그것도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적개심. 이승만 내가 누군데 황제 출신, 자기는 황제 출신이라고. 프린스. 나는 프린스, 하버드 대학 왕자. 네, 이런 뻐꾸기가 좋은 사람이 모스크바에 역에도 못 내렸으니까 이 사회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계속 증폭돼 갔겠죠. 그리고 자기한테 기회만 오고 능력과 힘이 온다면 이거 복수하겠다. 사회주의 짓밟아버리겠다. 저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심이 맛있어요. 히랄 학생? 네. 자꾸 이렇게 선생님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사심이 하면 안 좋아하죠. 돼요. 히랄 학생? 네. 네. 대답도 선생님이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맞아요. 네. 뭉치 선생님. 네. 어쨌든 좀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담 결정이 내려지고 두 달이 좀 지나는 1946년 3월 초 이제 남한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참가해서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할 미소 공동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게 열린다고 하니까 뭐 좌익과 우익 서로 뭐 앞다퉈서 전열을 정비하느라 뭐 엄청 부산했겠죠. 이제 아니 두 달 후면 이제 임시정부 수립하는 미수 공동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게 부산했겠죠. 이제 좌익들은 새롭게 만들어질 임시정부를 접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거대 조직을 만듭니다. 바로 민전이죠. 민전. 네. 한전. 한국전력은 한전,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민전이라고 하는데 이 민전 조선공산당 주도로 29개 좌익단체가 결성한 좌익통일전선 대단하게 큰 그 조직이었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여운형, 박헌영, 하원, 김홍봉, 백남운이 이 5명이 의장을 맡았고 조봉암도 물론 여기에 참여했죠. 네. 근데 대우가 시원찮아요. 사실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역이자 거물인 조봉암인데 이 민전에서는 이 5명, 아까 5명 중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여운형, 박헌영, 허원, 김홍봉, 백남운. 여기도 참여가 안 됐고 하물며 9명의 부의장에도 선출되지 못했고 심지어는 전국을 대표하는 391명의 중앙위원회도 조봉암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내가 그래도 창당 주역이자 이 원조인데 왜 그러지? 불과 20년 전 나는 10손가락 안에 꼽히던 나였는데 엄청난 추락이 아닐 수 없죠. 조봉암이 생각하기에는. 네. 이유는 뭐였을까요? 몰라요. 간단했죠. 이제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의 주류들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조봉암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 조봉암이 1932년 이제 상하이에서 국내로 체포되어 압송된 이후에 조봉암은 더 이상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온 조봉암은 인천 미강조합 조합장으로 그냥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조용히 살았다고 해요.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 한번 이렇게 낙인 찍히고 뭔가 감옥 갔다 오고 전과자로 낙인 찍힌 사람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이렇게 조용히 가족들과 사는 게 행복이 뭐겠어요. 선생님도 연예인이었죠. 연예계 시절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되시나 봐요.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7년 동안 감옥에 체포되고 사회주의고 뭐고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또 이런 세상이 있어요. 일제가 전쟁 말기에 민족운동 경력자들을 이유 불문하고 체포를 했거든요. 이를 바로 예비검속이라고 해요. 예비검속.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비검속이 뭐냐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불순 분자들을 미리 단속해 두는 거예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나요? 아니. 탐 크루즈 나오는? 거기 보면은 탐 크루즈 알아요. 네,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20년 후에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그럼 미리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냥 저 사람 범죄 저지를 것 같으니까. 잡혀가겠네. 저도 잡혀가죠. 네. 근데 요즘에 테러 방지법 이런 거 아닌가요? 테러 방지법 예비 검속 이 1930년도 그렇게 보이는 자, 그렇게 의심되는 네. 자는 다 의심되는 자는 테러 용의자로 할 수가 있잖아요. 1932년 일제 때 예비 검속과 테러 방지법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조봉암이 이제 그 민전에서 이렇게 푸대접 받았던 이유는 민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들은 다 약간 박헌영의 최측근들로 신인들이었어요. 좀 젊은 사람들. 근데 히랄라 학생. 네. 히랄라 학생도 이런 거 느끼셨나요? 이런 게 뭐예요? 잘 나가는 신인들일수록 약간 좀 이렇게 어깨가 높아져 있고 약간 싸가지 그것보다는 잘 나가는 신인들일수록 수업 몰래 술을 잘 마셔요. 누가요? 네? 제주 땡이라고요. 수업 몰래 맥주 마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소주 같은데요. 선생님 좀 머리 아파요. 네.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조봉암 같은 이 신인들은 이 1세대 거물들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공산당 재건할 때도 조봉암은 찬밥이었고요. 그리고 민전에서도 맨 끝트러미 구석에 겨우 한 자리 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봉암의 자존심 상처를 받았겠죠. 약간 네. 그래도 서운할 거 아니에요. 서운해 인간인데요. 그래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은 조봉암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뭐라고요? 이 편지가 조봉암의 향후 인생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냥 자존심에 상한 편지였는데 이 편지는 붙이지도 못한 편지였어요.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바로 옛날에 절친한 동지 박헌영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이었어요. 우와, 그 편지는 왠지 다음 시간에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절묘한 타이밍에 세상에 공개되면서 공산주의자 조봉암이 전향을 하는데 결정적인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 이렇게 요약하자면 박헌영 너 인간이 그러면 못 써? 약간 이런 스타일의 편지였어요. 이 편지 전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조봉암과 박헌영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 하기로 할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네. 꼴통아이티 칭찬해 주세요. 빨리 봐봐요. 왜요? 우리 꼴통아이티님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중이라고 하네요. 선생님 왜 학생한테 님이라 해요? 꼴통아이티님은 학생이지만 어른 같아요.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드신 학생이에요. 이 공부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히랄 학생 오늘 수업을 듣고 뭘 느꼈나요? 조봉암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젊은 층을 보면서 많이 저희 젊은 층? 아무튼 우리 언니 오빠들 보면서 많이 반성이 돼요. 네. 뭔가 정치에 더 뛰어들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알겠어요. 반장? 차렷! 열중샷! 차렷! 존경하는 웅쌤께 마무리 인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나, 둘, 셋. 정우를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해 정우리 부탁해 부탁해 네, 3월 20일 화요일 오늘 정우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또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동안. 네, 수희당님이 존경하고 싶은 웅쌤도 올려주셨고요. 사도요한님이 임약사 바보야 하면서 롤라의 연인 신청해 주셨어요. 바보야 이 노래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도요한님. 오늘 끝곡으로. 감사하다고요? 바보라고 했는데. 네. 저 바보예요. 에이, 바보.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그대. 우리 히랄라님 오늘 잘해주시네요. 네. 이럴 때도 있어야죠. 또 우리 달구지님 오셨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출석할게요. 해주셨는데 우리 반장님이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달구지님 이렇게 또 출석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네. 또 엘비스 333님이 조중석식을 떡볶이로 2주 동안 먹었는데 이제는 못한다고.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일까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짜장면이 최고라고. 네, 반장님 힘내세요. 네. 영어 한마디. 네. 영어 한마디 뭐죠?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죠. 네. 밭 심은 데 팥 나고요. 이 당연한 이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 네. 콩이나 밭이나 뭐 상추나 아무거나 좀 심긴 심어야겠습니다. 네, 봄이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네. 네, 오늘 정우를 부탁해는 신청곡으로 마칠게요. 네, 롤라의 연인이죠? 네, 사도연님이 신청해 주신 연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